작년에 이어서 우리 강원대학교의 영어과에 조세영 교수님을 모시고 직접 들어보시면 우리 명강의를 또 해주셨는데 작년에 모시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커피통의 영광이고 춘천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세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열렬한 박수로 더 뜨겁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영문과에 있는 조세현 교수입니다. 방금 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부터 여기 강의를 했었고요. 지난번에는 2시간짜리 강의라고 해서 엄청나게 PPT를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 힘들었고 듣는 분들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대폭 축소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번을 하게 되는데요. 의뢰를 받았을 때부터 제 기본적인 주제는 말로 보는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매일같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와 계신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제가 질문하면 같이 좀 호응을 해서 답변도 좀 해주시고, 방금 우리 여기 선생님 노래하고 농담도 해주셨는데 그 농담 2개를 제가 저기서 들었는데요. 그 농담 2개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말 중에서도 이제 발음하고 이게 이제 의미하고가 2개가 중의적으로 보여서 이제 조크를 자아내게 하는 종류의 그런 말입니다. 말이라는 거에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숨 쉬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24,000번에서 26,000번 쉰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번만 참으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우시죠? 그죠? 하루에 단어를 몇 개쯤 사용해서 말을 하세요? 3,000개요. 모르시죠? 네. 하루에 몇 마디나 하고 사세요? 모르시죠? 네. 만약에 말을 못하게 하면 숨 못 쉬고 사는 것처럼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요새 우리 한국 대학에서도 그런데 장애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의 날에 어떻게 행사를 하냐면 짝을 지어서요. 한 사람은 장애인으로 하루 종일 눈을 가리고 살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가이드를 해가지고 사는 뭐 그런 종류의 액티비티를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해도 사실상 굉장히 큰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사실은 우리 잘 못 느낍니다. 매일같이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2개로, 대주제는 말로 본 세상인데요. 크게 나누면은 오늘 하는 강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과 우리 인간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대화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대화법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주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주축을 해서 오늘날까지의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대화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아마도 지금 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말에 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언어학, 그러니까 말에 관련된 것, 평생 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말에 관한 연구만 합니다. 약간 편집점도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은 무슨 뜻으로 말을 할까? 다음 사람이 대답을 하면 저 사람은 뭐가 틀렸는데 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삽니다. 근데 요새 그래서 까칠하다는 소리도 들어요. 뭐 하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굉장히 구박을 받고 사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당신은 평생 말을 연구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은 못 알아먹느냐고. 저도 그게 미스테리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제가 말로 본 세상이죠. 우리 세상인데 이 세상이 뭐냐는 거죠. 그 세상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확연한 팩트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현재라는 게 뭘까? 그걸 어떻게 정의할까?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는지요? 지금 현재라는 게 뭔가?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은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지만 현재라는 게 무엇인가는 굉장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걸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말로 정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말에서 나타난 상황에서의 현재는 뭔가. 영문과에서 있다 보니까 영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맨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런 얘기 자주 해요. 현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대부분의 학문적 진리에 근접하는 질문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턴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죠? 뉴턴의 법칙에 뉴턴이 어떻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게 되느냐면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가 땅으로 떨어져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그걸 쳐다보면은 아무도 질문 안 합니다. 옆에서 혹여라도 친구가 야, 왜 사과는 저 나무에서 떨어져갖고 땅으로 떨어지니? 라는 질문을 하면 이거 바보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질문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그 질문,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은 가장 큰 진리에 접근하는 아주 좋은 질문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180도로 튀어나갈 수도 있고 하늘로 솟아 날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데 왜 땅으로 바로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사실은 파악해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럴 때 아무도 옆에서 지금이 뭔데? 현재가 뭐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는 뭘까? 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현재 시제는 뭐니? 그러니까 지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들이. 정말 지금을 쓸 수 있는 것이 현재일까요? 아니요. 한국말로만 해보자고요. 엄마가 옆집에 놀러간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철수 아직도 거기 있어? 그러면 지금 갔는데요? 이렇게 쓴 때는 과거로 쓴 겁니다. 그거. 지금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그런 종류의 부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현재는 아닙니다. 그게. 현재는 뭘까요? 현재는 말로 본 입장에서 현재를 정의한다면은 현재라는 것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이 현재입니다. 그걸 발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건 말을 하는 걸 가지고 현재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네요. 현재가 있어야 그 다음 과거,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가 발화 시점이면 내가 말을 하는 이 발화를 한 상황의
이전 단계를 일컬어서 우리는 과거라고 하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의 케이스를 일컬어서 우리는 미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린 드디어 시간의 축이라는 것을 하나 이제 만드는 겁니다. 왜? 말로 본 현대 우리 세상을 얘기하려면은 적어도 뭐가 현재이고 뭐가 우리 세상인지는 최소한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세상이나 뭐 다른 세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세상인데요. 그건 관계어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우리 대화 속에서의 관계어가 뭐냐면요. 나하고 너, 우리입니다. 나는 뭔가요? 나는 누구를 나라고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철학적이죠?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문제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건 철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또 동물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접근하나요? 말로 접근하면 말하는 사람이 나예요. 그렇겠죠? 너는 누굴까요?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예,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우리에 있습니다. 한국말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단어입니다. 그게. 영어로 말하면은 I가 나고 You가 너예요. 그까지는 아주 문제 없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말로 정의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하고 청자, 듣는 사람. 이게 되죠.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 회화를 애들한테 시켜보면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Our University라는 표현을 잘 써요.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외국인 교수하고 얘기할 때 Our University is beautiful. 뭐 우리 학교는, 우리 대학은 참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콩글리시인 겁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래요. 나는 강원대를 안 나왔는데, 안 다니고 있는데 왜 나를 우리 Our University라고 하지? 이러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아, 그래서 Your University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계속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보고 우리란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확장적 우리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우리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만을 칭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누라가 어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난 처음 보는 별로 친하지 않은 남자 선생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아, 우리 집사람이 어제 서울에 갔었는데 그 순간에 만약 영어식으로 그 우리를 받아들이면은 얼마나 이상한 관계를 구성할까요? 그죠?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우리는요, 한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구 사회에서 특히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eyond the limi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 이거 자주 막 슬로건으로 많이 쓰죠. 그때 말하는 beyond the limit은 사실 오늘 지금 여기는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그 사람들 눈에서 보이는 그 바다의 저 수평선 끝이 the limit이었어요. 마지막 한계점이었던 겁니다. 왜? 그때는 지구가 팽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수평선을 넘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한계를 넘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치판에서도 보고 심지어는 아마 친구분 반창회를 가든 동창회를 가든 가면 거기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라고 하고 싶은 애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언제 우리는 우리라고 부를까? 그 울타리가 소위 말해서 같음과 다름의
기인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나하고 그 부분은 같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 아까 리밋처럼 선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한계점, 우리라고 하는 그 확장선상을 굉장히 크게 확장하면 같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고요. 그 리밋을 못 넘어가면 평생 싸움박질이 납니다. 그래서 다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 사람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의미로 써야 될 자리에 틀리다, 이건 틀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라는 개념적에서 봤을 때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어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결국은 말 속에는 자신의 알든 자신이 알지 못하든 역사도 묻어 있고 문화도 묻어 있고 자기도 깨닫지 못한 여러 가지의 철학들이 사실상 같이 묻어져 가고 있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사용하고 마치 숨쉬고 사는 것처럼 맨날 하는 이 말을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린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얻어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말이 정말 그만큼 우리가 쓸모없게 던져버려도 될 만한 그런 객관적인 물체일까? 아니면 이게 정말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까? 좀 객관적인 측면에서 매일같이 쓰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기회로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좀 가능하면 무겁지 않게 한번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말만큼 아무리 제가 말을 열심히 연구했다 손치더라도 말만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제재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모두가 말을 하고 사니까요. 그래서 그 잘 알고 계신 그 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죠. 지금 우리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 컴퓨터에서요. 근데 우리도 같은 언어로, 심지어는 같은 말로 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볼 이슈입니다. 어쩌면요, 우린 공간만, 시간만 같이 공유하고 있지, 진정한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연구하고 조만간에 책으로 한번 은퇴하기 전에 쓰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인간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입니다. 많은 종류의 언어 분야들을 연구를 해보면요. 기본적인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된 부분이. 그러나 일단 이게 대화 속에 집어넣어서 자유자재로 이걸 운용을 시켜다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한번 했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이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연배가 상당히 많으시는데 우리 집사람도 이제 제법 나이가 됐는데 저희가 제사를 8번, 1년에 8번, 많을 때는 12번도 지냅니다. 종손 집안이라서. 그 집사람이 매번 제사를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제사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제사상을 하면은 인증샷을 해서 보내요. 어머니가 안 오시는 날은. 그래서 인증샷을 보냈더니 상에 올라간 생선이 작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가야, 너희가 어렵더라도 생선 같은 거는 그래도 한 30cm 이상 되는 것을 올려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우리 집안이 다 잘 되고 조상들이 배려해 주는 거란다. 그게 결코
소비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며느리한테 일장 훈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 며느리였던 우리 집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러고 끝났는데 요새는 그래도 이제 애들도 뭐 이제 다 직장 가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 이제 조금 기가 조금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어머니 평상시 때는 그 저희 종가에서 사람들이 뭐 그래도 연화무 명씩 올라오시고 같이 제사를 지내면 많이 음식을 장만해도 괜찮지만 지금은 아범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데 그 상을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를 해서 했다. 제가 보기엔 뭐 집사람 말 맞잖아요. 그 또 뭐 우리 어머니는 그 세대를 살아왔으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는 뭐 그럴 때 괜히 끼어들면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입장이. 그래서 저는 가만히 어머 그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쪽 세대에 계신 분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 아 얘네가 그 알뜰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했구나. 내가 고쳐야지.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알았다. 그래 고생했구나.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전화를 그래 알았어. 그러고 끊어. 그리고 어머니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거기다 플러스를 해. 동생 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얘들아 다음에 큰형님이 사정이 어려운갑더라. 그러니 다음에 제사비는 조금 넉넉하게 챙겨서 올려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둘째, 셋째 며느리들은 또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큰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인생 경험상 자신이 살아올 때 경험했던 많은 잔재들이 본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몇 번 확인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경험치를 더 많이 쌓아서 바꿔가고 있어요. 수정 보완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젊은 날에 가장 많이 수정 보완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요 그걸 절대 바꾸지 않아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배가 들면 들수록 그건 꼭 사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환경 속에서 계시고 특별한 다른 일을 벌리지 않는 이상은 본인은 젊은 날에 쌓여져 왔던 축적된 경험치의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네가 변하는 일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젊은 네가 고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진리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세상은 어쩌면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장소만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거죠. 시간 얘기해 볼까요? 시간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자동차 속도로 비교하면 자기의 나이대하고 같은 속도로 달린답니다. 60대는 60km로 달리는 거예요, 1년이. 그죠? 50대는 50km고요, 10대는 10km로 달려요. 선생님들도 지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 돌이키면요, 꼬맹이 때, 내가 뭐 기억하고 있는 꼬맹이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D로 일생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시간 분량으로 본다면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럴 때가 제일 분량이 많아요. 내 머릿속의 기억에. 나머지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최근에 60줄에 든 우리 노 교수님 한 분은 그래요. 3월 2일날, 3월 3일날 좀 만나가지고 아유 방학 때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조 교수 이제 반학기 간 거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저께 입학했는데 뭘 반학기를 가요? 그러면 내 말 두고 봐. 그러죠? 중간고사 딱 근처 좀 있으면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딱 되면 아유 한 학기 다 갔어. 반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거예요. 시간이 다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서로
대화를 나눠가고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번역입니다. 꼭 외국어만요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똑같은 말을 써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의 말도 사실은 번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끼리의 대화를 일부 학자들은 내재 번역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을 써대 서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죠? 번역은 반역이라고. 번역은 반역이랍니다. 문학가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번역을 잘해놔도 사실상 그 지연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번역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니 어쩌면 더 멋지게 번역되어질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하게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젊은 대부분 오늘 참 안타깝게 몽땅 우리 여자 선생님들만 앉으셨는데 저분도 여자야. 그 중고등학교 때 명저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 한두 편은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굉장히 다양한 거 많이 있겠죠. 뭐 폭풍의 언덕, 뭐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 많이 읽어보고 막 설레고 그랬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작품들은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서 다시 읽어도 굉장히 새로운 또 다른 감명을 준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매번 또한 번역했다고 해서 그 번역이 항상 일관성 있게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정말 어디까지 서로 말을 알고 대화하는가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어떻게 탄생했을까 라는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우리 인류 역사를 전쟁사로 보는, 전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왔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정치가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가 이런 걸 보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데 전 말로 보는 역사 이거 한번 오늘 좀 해놓고 다음 주에는 이제 대화를 통한 진짜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거 보시면은 여기 호반 인문학이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호반 인문학. 호반은 뭐 다 아시는 것 같고 인문학이 뭘까? 이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람 인자가 들어가죠. 그죠? 사람 인자가 들어갑니다. 영어로 humanities예요. 영어로 humanities의 앞부분에 human이 들어갑니다. 결국 다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인문학은 뭐 문사철하고 뭐 말이나 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문학, 사학, 철학, 이 말에 대한 언어학 이런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거꾸로 질문을 해서 왜 문학, 사학, 철학이 인문학에 들어가요? 거꾸로 물어보면 그게 인문학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일단 좀 정의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인문학은 뭔가? 인문학은 인간이란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를 답하고요. 사학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철학은 인간은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언어학은 인간이 어떠한 언어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최근에 요새 가장 많이 뉴스에서 떠드는 앞으로의 시대는 무슨 시대가 된다고 그럽니까? 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1차는 뭔가요? 뭐 전기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석탄
쪽에 화석이 이제 화석 연료를 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이 뭐 전기라든지 이렇게 가고요. 이제 앞으로 시절은 제 4차 혁명은 궁극적으로 빅데이터하고 로봇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점점점 과학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인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는 풍조가 상당했었습니다. 그래서